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시는 걷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쌩쌩 달리는 도시입니까? 우리 도시를 자동차 중심의 이 도시로부터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 지난 25년 동안 눈물겨운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걷는 도시 만들기 25년이라고 아마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타고 다니는 시대를 자동차 대중화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영어로는 모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아마도 대한민국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은 때는 1990년대 초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국가나 또는 도시의 이 교통정책은 공급정책이었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자동차가 달리는 데 필요한 차도를 또 주차장을 점점 더 많이 공급해주는 공급정책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차도를 더 넓혀주면 자동차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주차장을 더 많이 지어줘도 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진국부터 교통정책을 바꿉니다. 수요관리 정책으로. 자가용을 누구나 타고 다니는 도시는 답이 없죠. 노답. 그래서 선진국들부터 대중교통을 더 우선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유리하게, 그리고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불리하게 하는, 이걸 이제 수요관리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통정책을 바꾸었죠. 그렇지만 공급정책으로 우리가 교통정책을 펼치던 그 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자동차 도시였습니다. 도저히 사람은 걸 수 없는 도시였죠. 이 초등학교 앞 그 당시 통학로의 풍경입니다. 길가에는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주차해 있고 그 사이를 자동차들은 또 쌩쌩 달리고 그 틈새를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오고 가야 했던 시절.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또 그 희생도 아주 컸죠. 지방에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차가 다니는 차도는 만드는데 사람이 정작 걸을 보도는 아예 만들지 않는, 아예 보도가 없는 도로가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70년대 초 일본 도쿄 도지사였던 미노베 료기치 도지사는 이 도로를 만들 때 자동차를 위한 차도를 먼저 만들고 남는 공간으로 보도를 만드는 그 당시의 도로 방정식을 바꿨습니다. 도로 빼기 차도는 보도였던 그 도로 방정식을 도로 빼기 보도는 차도다라고 하는 미노베 방정식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데 필요한 보도를 먼저 만들고 그 나머지 공간으로 차도를 만들어라. 완전 역발상이었죠. 우리들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걸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살았던 서울 잠실 신천역, 지금은 이제 세내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교차로 풍경입니다. 원래는 이곳에 내방향 모두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이 개통이 되면서 이 넓은 이 올림픽로를 건너는 횡단보도 두 곳을 지워버렸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그 당시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 설치 기준 조항을 보면 횡단보도와 육교와 지하도는 200m 이내에 병행 설치하지 마라,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지하철이 개통이 되니까 지하도가 생겼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지운 겁니다. 자, 이쪽 2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각선 방향의 새마을상에 건너가려면 횡단보도가 사라졌어요. 횡단보도를 접고 아이를 안고 지하도를 건너가야 하는 불편을 강요했던 거죠. 아주머니 한 분이 유아차에 아이를 태우고 지금 이곳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자동차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니까 유모차와 함께 달립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야 했던 그런 때였죠. 아마도 경찰관이 건너편에 있었다면 무단횡단으로 단속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횡단보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들에 대한 이 녹색 신호의 배려는 아주 박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계시죠. 절반쯤 왔을 때 신호는
빨강색으로 바뀝니다. 할머니는 나머지 도로의 절반을 건너가셔야 하는데 자동차들이 경적으로 울리면서 빨리 비키라고 밀어붙였던 그런 시대였죠.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노부부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계시죠. 그 신호 색깔을 유심히 보십시오. 중간쯤 건너갔을 때, 또 3분의 2쯤 건너갔을 때, 길을 다 건너갔을 때, 그리고 이미 한참 지나갔을 때까지 보행자 신호는 여전히 초록색 신호입니다. 왜 우리는 보행자들에게 충분한 녹색 신호를 주지 않고 왜 샌프란시스코는 보행자들에게 충분한 신호를 주고 있을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도로의 폭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블록의 크기가 작고 또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는 바로 그 도로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불과 한 20m 안팎. 그런데 잠실의 신천역 교차로에 있는 이 넓은 길은 광로입니다. 도로폭이 50m가 넘죠. 우리는 광로와 슈퍼블록, 블록을 크게 자르는 이런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광로와 슈퍼블록은 자동차가 쌩쌩 달리기에는 좋은 도시이지만 사람이 길을 건너고 사람들이 활동하기에는 좋지 않은 도시죠. 저는 종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넓을 광자 광로는 미칠 광자 광로다. 다행히 요즘에는 이런 넓은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들을 하고 있죠. 이것이 90년대 당시 서울의 또 우리나라 도시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연구원에서 보행환경 연구를 하면서 만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보행 3불의 도시를 보행 3편의 도시로 바꾸자. 보행 3불의 도시는 뭐냐? 걷는 게 불안하고 걷는 게 불편하고 걷는 게 불리한 도시. 이런 도시를 바꾸자. 어떻게? 걷는 게 편안하고 걷는 게 편리하고 걸으면 걸을수록 나에게 편익이 있는 그런 도시로 바꾸자. 이것이 바로 90년대에 시작되었던 걷는 도시 만들기,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였죠. 90년대 후반 저는 연구원에서 책상머리에서만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위주 서울을 바꾸기 위해서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을 만났고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운동에 참여를 했죠. 그때 96년 한 해 동안 시민단체와 저희 연구자들 또 서울시의 공무원들 또 서울시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그런 운동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아니 세계에서 최초로 서울시 보행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97년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변화하기 시작했죠. 지금의 덕수궁길을 가면 이렇게 차도가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구불구불 천천히 가고 나머지 넓은 공간들은 전부 보행자들에게 주고 있죠.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특정 시간대는 아예 자동차 통행을 막습니다. 그 덕수궁길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게 96년입니다. 그 이전의 덕수궁길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차는 왕복으로 다니고 사람들은 돌담 가까이에 옹색한 공간에서 걸어야만 했죠. 이 덕수궁길은 서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보행 우선도로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차가 함께 쓰는 도로인데 주인은 보행자다. 그래서 보행 우선도로인 거죠. 예술의 전당을 가려면 과거에는 지하도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순환도로 도로상에 횡단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공간을 찾아가는 시민들이 매일같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이런 불편을 겪었는데 1990년대 후반 횡단보도가 복원이 되었죠. 횡단보도가 복원이 되면서 건강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걷는데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죠. 서울의 인사동에서 또 대학로에서 또 관철동에서
차 없는 거리, 주말 차 없는 거리가 등장했습니다. 주중에는 당연히 차가 다니던 길이지만 일요일이 되면 차량 통행을 막고 이 차도 전체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죠. 아마 그 당시에 대학로에 이 차 없는 거리를 할 때는 많은 청년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길에 앉아서 이 차 없는 거리를 즐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2004년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이 새롭게 변화했죠. 그 이전에 서울시청 앞 광장은 광장이 아니었고 마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다를 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모든 방향으로 다 다닐 수 있었지만 사람은 도로 위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길을 건너려면 지하도에 내려가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와야만 했던. 물론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 많은 시민들이 바로 이곳에 앉아서 거리 응원을 했었죠. 그때는 시청 앞 광장이 보행자들의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었죠. 그래서 2004년에 이곳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광장을 만들고 또 횡단보도를 그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서울광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종종 시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길을 건널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지하도를 내려가서 가라고 안내를 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워요. 서울의 얼굴과도 같은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이 온통 자동차에게 다 내어주고 사람은 땅 위를 걸어서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죠. 물론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 곳곳에 이와 같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스크램블 크로싱이라고 부르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길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시 또는 가장 자상하게 배려하는 횡단보도입니다. 내가 길을 건널 때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건너고 또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대각선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으면은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을 하려면 All Red Sign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에서는 모든 차들이 다 멈춰야 하는 이 신호 주기를 하나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더없이 친근한 또는 친절한 횡단보도라고 할 수 있죠. 2004년에는 서울에 대중교통 개혁이 또 있었습니다. 버스를 빨강색, 파랑색, 또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버스의 기능에 따라서 간선 급행, 또 간선, 또 지선, 또 마을버스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리고 버스와 버스, 또 버스와 지하철을 이렇게 환승할 때 요금을 매번 지급하지 않도록 요금을 또 깎아주었고 또 버스가 막히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버스 전용 차로를 곳곳에 도입을 했죠. 아마 이걸 계기로 우리 서울시의 교통 체계가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크게 바뀌게 되었죠. 아마 광화문 내거리에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지하도로 오랜 세월 불편하게 건너야 했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2000년대 중반 횡단보도가 그어졌죠. 광화문 지하도는 70년대 초인가요? 이 지하도를 만든 다음에 지하도 개통식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행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 불편하게 지하도를 만들까? 그런데 그때는 차들을 배려하면서 사람들이 땅 밑으로 건너가게 하는 지하도를 만들었던 게 국가의 큰 하나의 업적으로 프로젝트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숭례문 광장도 2005년 만들어졌죠. 숭례문 광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숭례문 남대문은 정말 자동차들이 거센 물결처럼 오고 가는 한가운데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숭례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횡단보도도 없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숭례문을 보도와 연결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바꾼 거죠. 그리고 광화문에도 광장이 처음 만들어졌던 게 2009년 무렵일 겁니다. 그 전까지 광화문은 각각 10차선 정도 넓은 차도가 오고 갔고 사람들은 길을 건널 수도 없었고 그 광화문 한가운데에 넓은 보행자들을 위한 광장을 만들었었죠. 최근에는 또 이 광장을 지금 다시 고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서울시는 이 한양도성, 우리가 사대문 안이라고 부르는 이 전 지역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서울 가운데 가장 원조 서울이 바로 한양도성 안이죠. 서울이 시작되었던 곳이고 서울의 가장 중심 공간이죠. 이곳을 이제는 적색교통이 아닌 녹색교통 위주의 녹색교통을 더 진흥하고 장려하는 지역으로 바꾸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탄소를 배출하는 이 교통수단을 적색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죠. 그리고 탄소 배출이 적은 또는 없는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우리 걷는 보행, 이 삼총사를 녹색교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 도심부 지역을 이제는 자동차보다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을 더 우선시하고 사람들이 굳이 이곳에 갈 때 차를 몰고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오고 가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게 바로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한 이유죠.